금호타이어 매각 그리고 또 군공항 이전 등 광산구가 직면한 현안이 참 많습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은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최근 또 1인 시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내년 광주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 광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또 뜻을 먼저 밝혀서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광산구가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또 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어제도 서울에서 이제 당정청 협의회 다녀오고 네. 1인 시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 가지로 좀 현안들이 많아서 바쁩니다. 예. 네, 광주 시민들도 이 지금 광산구가 이제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예, 금호타이어 지금 앞에서 해외 예, 매각 반대 1인 시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금호타이어가 해외 매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저는 산무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노동도 안 보이고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 우선 나라가 실종됐죠. 금호타이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자원이고 특히 전투기 타이어 같은 거를 생산하는 안보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서 이걸 해외 매각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2005년에 인수했다가 핵심 기술만 빼가고 2009년에 법정 관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고 노동자는 대량 해고가 되고 심지어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지금 매각 과정에는 이런 상황을 막을 대책이 안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인데요. 생산 기반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광주와 전남에서 금호타이어는 노동자가 곡성 공장을 포함해서 무려 3,8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네. 연 매출이 3조 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의 주축 가운데 하나인데요. 잘못 진행한 매각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원칙이 좀 세워지지 않은 채 해외 매각하고 있는 거 중단하고 지금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요구하듯이 네. 광주 공장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물량 감소를 방지하고 광주 공장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후에 네. 매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금호타이어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실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에 대해서 부채가 쌓여 있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지금 산업은행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해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국내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입찰을 다시 붙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대목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입찰을 다시 붙여서 해외 매각이 하지 않고 국내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고요. 무조건 해외에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거 절차를 다시 잡아서 국내에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체를 찾아보자. 이 그럴 말씀이신가요? 때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기존 경영진 혹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지금 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그렇습니다. 입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이제 그 좀 상임위 같은 데 다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협조 요청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오너 쪽에서 굳이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걸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네. 그 기득권에 대한 포기를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체도 아니고 새롭게 건실한 기업체, 국내 기업체가 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서 인수했으면 정상화한다. 하는 생각이시나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광산구에서 이 군공항 이전 정말 오래된 이슈인데 현재 예. 어떻게 특별히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 100대 국정 과제 보니까 일부 지금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예, 들어 있죠. 네. 들어 있고 어제 발표된 것에 보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이제 그 군공항 이전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나왔고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절차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전남이 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장소는 어디가 좋고 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데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나온 그 국정과제에 포함된 걸 보면서 네.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맡아서 하고 있죠. 네. 전국의 다른 공공항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국방부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군공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걸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지방정부에가 맡겨놨을 때 서로 이 또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2010년에 광산구청장 되고 나서 맨 먼저 청와대를 갔는데 그때 국방비서관실에 가서 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걸 사전에 막아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이걸 주도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 맡겨놓고 기부대 양해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법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전국의 이 군공항 이전 그 부지들을 다시 보고 이걸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정부 주도로 가줘야 지자체 내에 민민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제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예방할 수 중앙정부의 이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고 지금 시작이 네.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저는 늘 일단 소음을 저감해라. 지금 당장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다음에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걸 좀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네.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고 국가 주도로 가줘야 법도 좀 그런 개정해야 발전을- 되고 국가 주도로 국방부 주도로 예. 가야 된다는데 의견이실 말씀이시고요. 또 예.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굉장히 광주를 좀 시끄럽게 하는 게 이 어등산 개발 문제인데 예.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어등산이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 구청장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우선은 왜 이렇게 이게 어등산뿐만 아니라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주시가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능한 최소화해야 된다. 피해를 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을 놓고 보면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방식이 온당한 것인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과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지금 그걸 둘러싸고 시각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때 좀 현명한 그 방안을 좀 내놓는 네. 그런 그 적극성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이 광산구가 풀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 하다 보니까 저희 네. 광산구 쪽에 구청장님과 광주의 미래와 연관된 그렇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데 느끼게 저한테는 되는데 권한은 좀 적고 네. 예, 요구만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광주시 발전과 이 구청의 그 광주 광산구의 발전이 같이 간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최근에 광주시장 출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예, 시장 출마 의사는 확실히 굳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이 촛불 민심을 받든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 정신, 문재인 정부의 흐름하고 맞춰서 그 시정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고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어떤 광주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광주시장을 출마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시민들이 모여서 넉넉하게 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꾸려가는 그런 광주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지금 광주다운 광주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광주는 도시 명칭 뒤에 정신이 붙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 광주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해가고 있느냐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산구에서 지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노동이나 복지나 교육, 자치, 사회적 경제 이런 데서 뭐 좀 쑥스럽습니다만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혁신적인 성과들을 여러 일궈냈는데요. 네, 이것을 광주 전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동안 사실 광주 정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폭넓게 깊이 있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를
광주답게 꾸리는 일에는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서 살기도 좋고 정의롭고 멋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 제가 이제 정신, 말씀드린 네. 것처럼 광주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정말 제대로 된 광주 정신 실현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네. 그러면은 뭐 출마를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어떤 광주시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이야기는 좀 계속적으로 나눠야 될까 아닐까 한번 싶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 기회를 예. 주시면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